안녕하세요. 무지개 인생의 소중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자주 가는 장소, 그리고 우리의 돈 관리 방식이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야 할 장소, 쓰지 말아야 할 돈, 그리고 끊어야 할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많은 노년층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에 머무르지 말고 재정적 불안을 초래하는 소비를 멈추며 해로운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피해야 할 장소 3가지, 쓰지 말아야 할 돈 3가지, 끊어야 할 관계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장소는 논쟁과 다툼이 예상되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쉽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정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8세의 김민수 씨는 지역의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사진 촬영과 편집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동호회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기 모임에서 전시회 주제를 논의하면서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사진 전시회의 주제를 정해봅시다. 동호회의 진행자가 말하자 모임은 순식간에 열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연 사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니까요. 한 회원이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회원이 불쾌한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아니, 인물 사진이 더 매력적이야. 사람의 표정과 감정을 담아내야 진정한 예술이지. 그걸 이해 못하나? 그의 말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이 두 의견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자연 사진은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진부하지 않나? 또 다른 회원이 목소리를 높이며 덧붙였습니다. 인물 사진은 기술이 필요하다고. 너는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촬영 기술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야지. 그런 소리 하니까 항상 똑같은 사진만 찍는 거야. 너는 예술이 뭔지 모르겠구나. 한 회원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예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사람들 찍으라고. 너도 나처럼 해봐. 서로 막말 대잔치가 시작되며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김민수 씨는 점점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임이 망칠 수도 있겠구나.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논쟁이 반복되면 동호회는 더 이상 즐거운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2020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논쟁과 다툼이 예상되는 장소에 있는 노년층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경험할 확률이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장기적으로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불면증, 심지어 심장병과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김민수 씨는 동호회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진 촬영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서로의 사진을 함께 공유하고 즐겁게 촬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그는 친구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촬영 기술을 배우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 여기는 논쟁이나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없도록 하자고. 친구들은 모두 동의하며 그 모임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각자의 스타일로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씨는 이러한 환경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촬영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과의 소중한 인연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장소는 소음이 많은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는 청력을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심리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이 필요합니다. 소음이 많은 곳에 오래 머물게 되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0세의 박지영 씨는 젊은 마음을 유지하고 싶어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늘은 신나는 음악도 듣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그녀는 친구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술집은 화려한 조명과 함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대화가 뒤섞여 정신없이 시끄러웠습니다. 박지영 씨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느끼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대화가 안 되네. 그녀가 말하자 친구가 크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잘 안 들려. 박지영 씨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대화해? 너무 시끄러워. 주변의 사람들은 술에 취해 언성이 높아졌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자 더욱 큰 소리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야, 너 이거 들어봤어? 이 노래 진짜 좋지 않아? 한 친구가 소리쳤지만 박지영 씨는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그녀가 되물으니 친구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런 데서 대화가 되냐고. 박지영 씨는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에 점점 더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즐겁게 놀러 온 것도 의미가 없겠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술집의 분위기는 처음엔 신났지만 결국 소음과 정신없는 대화로 인해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결국 박지영 씨는 술집에서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차라리 조용한 카페에서 친구들과 함께 차 한잔 나누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곳에서 대화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며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소음이 많은 장소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용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장소는 과소비를 부추기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는 노년층에게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같은 장소에서의 소비는 그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70세의 이영민 씨는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어르신 대상 이벤트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고 노래와 춤으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운 시간 속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부스도 함께 운영되었고 이곳에서 다단계 판매 방식의 제품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판매자는 열정적으로 설명하며 주변을 둘러보는 어르신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영민 씨는 처음에는 흥미를 느꼈지만 판매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모습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곳에서 파는 물건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판매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제시하며 대량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이 가격에 이만큼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정말 저렴해요. 판매자의 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영민 씨는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이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니 나도 사야겠다.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구매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영민 씨는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었고 행사 후에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소비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마케팅과 과도한 압박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의 과소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25%에 달합니다. 이는 노후 자금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민 씨는 결국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줄이고 친구들과 함께 다니며 필요한 물건을 신중하게 구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주변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사는 게 더 현명한 선택 같아. 이영민 씨는 예산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재정적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과소비를 부추기는 장소는 우리의 재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장소를 피하고 필요할 때만 지출하며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논쟁과 다툼이 예상되는 장소, 소음이 많은 장소, 그리고 과소비를 유도하는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서관, 공원, 실버문화센터와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지출을 줄이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초기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장소 선택의 변화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내용을 생각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장소와 함께 노년기에는 쓰지 말아야 할 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미래의 돈입니다. 미래의 돈을 미리 사용하는 것은 현재의 충동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의 재정을 고갈시키는 행동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현재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미래의 자금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재정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8세의 김영철 씨는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을 계획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꼭 카지노에 가보고 싶어. 그는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고 친구들도 그의 계획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여행이 시작되고 김영철 씨는 카지노에 발을 들였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로 가득한 이곳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번 해보자. 그는 작은 금액으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운이 좋지 않았던 그는 금세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괜찮아. 다음에는 잘 될 거야. 그는 다시 돈을 더 투자하며 계속 게임을 했고 결국 큰 금액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후 그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긴급한 지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갑작스러운 폭통을 느껴 현지 병원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저 배탈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이었어. 병원에서의 검사와 치료 비용은 그가 저축해놓은 돈을 크게 줄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항상 여유 자금을 남겨둬야 하는데. 김영철 씨는 그제야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미래의 돈을 사용한 결과 그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2020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미래의 돈을 미리 사용하는 노년층은 불안과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즉, 충동적인 소비로 인해 장기적인 재정적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철 씨는 결국 앞으로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걱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그의 정신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미래의 돈을 미리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노년층은 특히 의도치 않은 지출이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최소 3년치 생활비와 의료비를 비상금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계획과 절제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노년기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타인의 자금입니다. 타인의 자금이란 친구,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빌려주거나 보증서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노년기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65세의 이민호 씨는 오랜 친구인 박상민 씨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민호야, 나 지금 좀 힘든 상황이야.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곧 돈이 들어올 테니까 믿어줘. 상민 씨의 간절한 부탁에 민호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내 형편도 여유롭지 않은데 그러나 친구의 간절한 표정에 마음이 약해져 결국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꼭 제때 갚아줘. 민호 씨는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상민 씨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너무 쉽게 믿었나? 어느 날 민호 씨는 우연히 상민 씨와 함께 술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민호야, 나 이거 한번 해봐도 돼? 친구가 격렬한 게임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며 그의 소비 패턴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상민 씨는 카드를 꺼내고는 이거 정말 재밌어. 너도 한번 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호 씨는 이런 상황에서 돈을 갚을 생각은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 한국금융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이 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재정적 안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많은 노년층이 이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민호 씨는 상민 씨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이렇게 되니 더 힘들어지네. 마침내 민호 씨는 앞으로는 타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자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나의 재정적 안정이 더 중요해. 보증이나 돈을 빌려주는 건 단호하게 거절하고 필요할 경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는 이제 친구들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노후 자금을 빌려주거나 보증 서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노년층은 특히 의도치 않은 지출이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먼저 고려하며 충분히 고민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불확실한 투자입니다. 불확실한 투자는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투자나 보장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년기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투자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5세의 김상철 씨는 최근 친구로부터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이거 정말 대박이야. 너도 한번 해봐. 라고 말하자 김상철 씨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그를 자극했습니다. 김상철 씨는 자신의 적금을 깨고 모든 자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겠지. 그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투자하기로 한 결정은 큰 실수가 되었습니다. 투자 후 몇 주가 지나자 가상화폐의 가격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김상철 씨는 자신의 투자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자금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믿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2023년 한국금융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이 불확실한 투자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상철 씨도 이러한 통계에 포함된 것처럼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후회를 가져오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상철 씨는 앞으로는 가상화폐 투자와 같은 불확실한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쉽게 결정하지 않을 거야. 충분한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투자는 우리의 재정적 안정성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노년층은 특히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안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삶에서 피해야 할 관계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관계는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한쪽이 다른 쪽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상호 간의 건강한 균형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의존적인 관계는 정서적, 정신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며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피해야 합니다. 72세의 이영숙 씨는 자신의 아들이 자주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돈이 부족한데 조금 빌려줄 수 있어? 아들은 매달 이영숙 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고 그녀는 물론이지, 아들. 대답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도와주면 아들은 언제까지 의존할까? 영숙 씨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 스스로 해결해봐. 엄마도 이제는 힘들구나. 이런 결심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들이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믿었습니다. 이영숙 씨는 아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주고 금전적인 지원은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의존적인 관계를 정리하며 그녀는 더욱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의존적인 관계는 스스로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자신의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런 관계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관계는 비교와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대방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고 서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관계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60세의 이영숙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주 자녀와 소비를 비교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땡땡전자에 취직했어. 그러자 다른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 좋겠다. 우리 딸은 다음 달에 박사 과정 받으러 미국 간다니까 벌써부터 서운한데. 이영숙 씨는 처음에는 듣고만 있었지만 친구들이 서로의 자랑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며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슨 얘기해야 하지?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날 친구들은 여행과 쇼핑에 대한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나 이번에 굿땡 핸드백 샀는데 너무 저렴하게 샀잖아. 한 친구가 말하자 다른 친구는 어머, 그러니? 난 이번에 큰맘 먹고 샤땡 샀는데. 경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영숙 씨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며 이런 분위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영숙 씨는 이러한 비교의 자리를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제는 이런 모임은 피해야겠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자랑하는 대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비교와 경쟁하는 관계는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서로의 성과를 존중하고 부정적인 경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끊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관계는 이기적인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대방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만을 우선시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적인 관계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특히 노년기에는 정서적인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60세의 김하나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주 이기적인 태도를 경험했습니다. 친구인 박장미 씨는 모임 때마다 항상 늦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미안, 차가 너무 막혔어. 라고 말하며 그녀는 자신의 사정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넌 언제나 늦으니까 이제는 그냥 기다리는 게 익숙해졌어. 하나 씨는 어느 날 특별히 만든 요리를 들고 모임에 갔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거야, 한번 먹어봐.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장미 씨는 뭔가 부족한 맛인데. 그냥 그러네. 라고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반응에 하나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했어야 하나? 이런 이기적인 태도는 하나 씨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겼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그녀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부정적인 말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결국 하나 씨는 이러한 이기적인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피해야겠어. 그녀는 친구들에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필요해. 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행동이 반복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관계는 우리의 삶의 질과 정서적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기에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여 우리의 노후는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층이 피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야 할 장소는 논쟁과 다툼이 예상되는 장소, 소음이 많은 장소, 그리고 과소비를 부추기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쓰지 말아야 할 돈으로는 미래의 돈, 타인의 자금, 그리고 불확실한 투자를 다뤘습니다. 이러한 소비는 장기적인 재정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끊어야 할 관계는 의존적인 관계, 비교와 경쟁하는 관계, 그리고 이기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서로의 자존감을 해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인식하고 피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의 행복은 건강한 인간관계, 안정적인 재정 상태, 그리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무지개 인생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